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정시시험 2022년 10회차 지난 10월 16일 날 진행이 됐던 정시시험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여지없이 일장 문제가 나오는 건 뻔히 알고 계시죠? A형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1번 첫인상 형성과 관련해 이 A형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1번 문제가 항상 자리 잡을 때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내용의 첫인상 형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가장 부합한 용어가 뭘까요? 용어 맞추는 문제. 이 문제는 21년 2월, 19년 5월 동일하게 출제가 됐던 적이 있고요. 보기를 좀 보면 첫 만남에서 짧은 순간에 결정된 첫인상이, 자,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단단하게 굳어, 또는 이게 이제 빠르게 단단하게 굳어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굳어, 이게 힌트가 됩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 단단하게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안해서 나온 효과를 저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유형은 지금 19년도 5월 달에 동일한 문제의 유형으로 저희가 처음 보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이후에 입력되는 정보들에 대한 판단도 맥을 잇게 됩니다. 맥을 이어요? 맥을 이어갑니다. 맥락 효과. 한번 판단을 내리면 상황이 달라져도 그 판단을 지속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봤던 이미지를 가지고 중간에 누군가, 제 친구가 와서 정민아, 아니야,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몰라, 그런 사람 그냥 이렇게 안 바꾸려고 하는 일관성의 오류. 네, 그 다음에 긍정적인 특성보다는 이 부정적인 특성의 정보를 가지고 그 상대방의 인상을 형성하려고 하는 현상. 이게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이제 기억하는 거죠. 부정성의 법칙 또는 부정성의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를 판단할 때 노력을 덜 들이면서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겠어?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파편적인 정보 한두 가지만 보고 그냥 그런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자 하는 내 노력을 덜 들이겠다. 인지적 구두쇠 효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한 문제 가지고 지금 저희는 5가지의 키워드를 보신 거예요. 문제가 변화되더라도 틀릴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문제. 자, 7장으로 갑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할 때 슬라이드 디자인의 원리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이 슬라이드 디자인의 원리 같은 경우는 총 8가지가 나오거든요. 잠깐 불러드리면 단순성, 명료성, 균형성, 조화성, 조직성, 강조성, 통일성, 원근법 이렇게 돼 있어요. 총 8가지 중에 다 무슨 성 이렇게 돼 있는데 원근법 이거 하나 딸랑. 명칭이 좀 다르기도 하죠. 이렇게 8가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뭘까요? 라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20년도 10월 달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동일한 스타일로. 아시겠지만 그냥 보기 5개 딱 보는 그대로 홍보성이라는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아주 필수적인 정보만. 단순성.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단순화시키셔야 됩니다. 내용을 시키셔야 돼요. 이런 걸 흔히 저희가 명료성이라고 불러요. 이 보기에는 없죠. 근데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심미적으로 좋은 배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균형성. 그 다음에 조직성이라는 게 있죠. 내용의 배열에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관점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나와 있는 지금 조화성이라는 건 굳이 안 불러드렸는데 왜 그럼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제가 지금 한 4가지 불러드린 게 오히려 더 뭐라 말씀드릴까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자, 도를 1장으로 왔습니다. 다음 중 상황별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상황별 인사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이 상황별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시문의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내내 지금 한 요 근래 4년 동안
내내 이런 예시문의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 동일 유형은 21년 6월, 19년 10월 달에 동일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 18년도 1월 달부터 22년도 3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총 9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유사 유형으로.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문제 유형, 지금 보시는 문제 얘가 12번째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요 근래 4년 동안. 그러니까 워낙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분명히.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회사 VIP를 영접할 경우 정중례를 하도록 합니다. VIP와 연결하면 정중례 맞죠? 2번. 면접을 보기 위해 면접관과 면접을 보는 상황입니다. 처음 대면할 경우 정중례를 합니다. 맞아요. 3번.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보통예 합니다. 보통예. 저희가 직장에 출근해서 누군가를, 내가 오늘 처음 출근하는데 누군가를 만나도 보통예. 4번. 직장 내 동료 사이일 경우 동료래요. 동료. 나이가 같다. 거기다 나이도 똑같대요. 하더라도 보통예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이거 가지고 볼 때는요. 몽예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보통예보다는. 그죠? 왜 그러냐면 동료 사이이고 나랑 같이 동료, 뭐 입사 동기일 수도 있잖아요. 나이도 같다. 동갑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몽예를 한다. 고령자가 아닌 보통의 윗사람을 대하거나 상식적인 손님을 접견할 경우, 접견할 경우 이런 걸 이제 기본서에서는 응대할 경우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아마. 보통예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보통예를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보기를 어차피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 키워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예시문으로 나오는 것들은 특히나 보기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똑같이 1장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이 문제는 앞에 있는 인사보다 더 하네요. 공수법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그냥 남, 좌, 여, 우. 얘가 평상시입니다. 얘가 흉사시, 망자를 대할 때 또는 의식 행사를 진행할 때 그때는 남, 우, 여, 좌로 변경됩니다. 이것만 딱 붙잡고 계시면 되죠. 그러니까 동일 유형은 뭐 22년 3월, 20년 9월, 18년 4월 아주 뭐 전형적인 출제 패턴에 맞게끔 유사 유형 같은 경우는 18년도 1월달부터 22년도 9월달까지 바로 이전 시험에도 이 비슷한 유형이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고요. 유사 유형만 보면 15번 나왔습니다. 15번에 동일 유형 3번, 18번. 이게 지금 보시는 문제가 19번째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출제가 되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출제가 됩니다. 저희 다음 시험 11월달 시험에도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겠죠. 1번. 공수는 의식 행사에 참석하거나 어른을 뵐 때 반드시 합니다. 맞아요. 2번. 공수는 배례의 기본 동작으로 절의 기본 동작이라는 거예요.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 잡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3번. 남자와 여자는 손 위치가 다릅니다. 남, 좌, 여, 우. 그죠? 흉사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남, 좌, 여, 우가 평상시 흉사시가 할 때는 남, 우, 여, 좌 이렇게 되죠. 그럼 여성분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위로 올리셔야죠. 그죠?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정답의 구성이에요. 저는 어떤 흉사 또는 평상시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5번 평상시와 흉사시의 손위치는 다릅니다. 다르죠. 아니 왜 저렇게 유사유형이 많이 나왔지? 실제로 정답에 평상시와 흉사시가 같다, 손위치는 같다 이런 식의 정답도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워낙 워딩만 바꿔가면서도 문제 오답을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다음 문제 2장입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질문 기법이 뭘까요? 질문 기법은 뭐 기본서에서 개방형, 선택형, 확인형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공통된 키워드들이 있죠. 저희 수업할 때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요.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요 라고 나오면 개방형, 고객의 니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선택형,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확인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저희가 한 가지씩 들어가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기본이라고 했던 내용들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보기를 좀 보면 고객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도록 합니다. 이걸 체크하거든요. 이 명칭에서는 이 질문 형태에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만 보더라도 가운데 거, 세 개 중에 가운데 걸 모르더라도 저희가 딱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건 개방형 질문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걸 보시면 고객이 자유롭게 의견이나 정보를 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두 번째 건 빼놨습니다만 이것만 보더라도 답은 개방형 질문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뭐 화제를 정리하고 정돈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고객의 니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라고 나오면 선택형이 될 거고요. 하나 또 어려운 게 나오죠. 확인형 질문에 답변에 초점을 맞춰요. 여기 초점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한번 답변에 초점을 맞춰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라는 게 빠져요. 문제에서. 그래놓고 뭐만 나왔느냐. 답변에 초점을 맞춰요. 이것만 보면 초점만 갖고 외우고 있다가는 잘못했다간 선택형을 고른다니까요. 이런 식의 문제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두 개씩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것도 한 번만 딱 체크하시면 다시는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애초에. 다음 문제. 자, 교재 외기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즈니스 용무로 인한 방문 시 가져야 될 매너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일 유형, 유사 유형들이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게 보이실 텐데요. 동일 유형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문제 유형의 정답이 딱 두 개예요. 두 개. 딱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제시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딱 요것만 보기 답으로 나오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네 번째 있는 거야. 면담 시 대화가 진행되는 중이라 하더라도 팔을 들어 착용 중인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것이 크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면담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손목에 찬 시계를 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뭐 바쁜 일 있나? 뭐 지금 급해서 저러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의에 어긋날 리가 없어요. 어긋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어긋날 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네 번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문제의 이 정답이 고정화되어 있거든요.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착용 중인 손목 시계를 본다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구나. 이거에 대한 건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굳이 다른 거 설명 안 드려도 돼요. 다음 문제. 똑같이 2장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객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고객 불만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여기서 고객 불만의 원인이라는 걸 이제 찾으라는 건데 결국 그 전에 보셔야 되는 건 고객의 잘못으로 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고객 쪽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죠. 동일 유형은 18년도 7월달. 꽤 됐죠. 벌써. 유사 유형은 20년도 5월, 22년도 4월. 이렇게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1번. 고객의 기억 착오로 인한 마찰. 고객의 기억 착오라는 건 고객의 잘못이죠. 그죠? 2번. 고객의 고압적 태도와 감정적 반발. 이것도 고객 내부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3번. 고객의 성급한 결론과 독단적인 해석. 이것도 고객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4번.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일방적인 무시행위. 네, 고객이 혼자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놓고 여기에 무시하는 행동을 한 다음에 난 무시당했어 이럴까요? 무슨 뭐 혼자 마임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4번. 이건 분명히 상대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방적인 무시를 하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겠죠. 5번. 제품, 브랜드, 매장, 회사 등에 대한 고객의 잘못된 지식과 인식입니다. 이것도 고객 스스로가 갖게 되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뭘 키워드를 말해주세요.
또는 어떤 걸 암기하세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고객의 잘못으로라고 딱 하나의 어떤 가이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건 보기만 읽으시면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여러 가지 형태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조건. 자, 이 소비 생활과 관련된 조건이라고 해놓고 한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기본소에서 한 네 가지를 보실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시간, 타임, 장소, place, 목적, occasion. 그래서 time, place, occasion의 앞 글자만 따서 TPO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TPO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고객 불만의 유형은 뭡니까? 자, 그럼 TPO가 들어가는 불만의 명칭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이 문제는 21년도 4월, 19년도 7월 달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상황적 불만이라는 걸 찾아내실 수가 있죠. 그죠? 상황적 불만이 TPO에 해당하는 불만 유형이었거든요. 이해가시죠? 서비스를 사용한 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사용한 후, 얘가 키워드가 될까요? 후. 그죠? 효용 불만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거지 같게 알려드리는 사용 후, 히읗, 효용 불만, 히읗. 이렇게. 이것도 제가 수업하면서 생각해낸 건데 정말 거지 같은 방법이죠. 2번 선택 불만 없습니다. 해당하지 않아요. 3번 관계 불만 해당하지 않고요. 정서적 불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아실현 측면이라는 게 나오면 심리적 불만 저희가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 기대 수준보다 기대보다 이번엔 기대예요. 기대. 아까 사용 후가 나오니까 효용이었는데 이번엔 기대 수준보다 낮았을 경우의 불만 균형 불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한 거 이것도 충분히 향후에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대비가 가능한 설명이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다음 문제. 코칭 대화 프로세스 모형 중 ICAN 전략 모형을 구성하는 절차적 단계 결국 저 ICAN이라고 하는 이니셜이 어떤 것들을 의미합니까? 네 가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단계와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라고 얘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저 ICAN 모델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게 되면요. 저희가 뭐가 있느냐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인식 및 정의에 대한 걸 갖고 정형화라고 부르고요. 정보 탐색에 대한 걸 가지고 상황 파악이라고 부르고 대안 창출에 대한 걸 가지고요. 수행 계획 수립 또는 실행 계획 수립 이렇게 부르고 점검 및 평가 이거에 대한 걸 양육 지원 이렇게 불러요 저희가. 이해가세요? 그래서 정형화, 상황 파악, 수행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양육 지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럼 여기에 있는 5번 실행 의지 확인은 그럼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코칭의 코칭 대화 프로세스 모델 GROW 모델이라고 나옵니다. GROW. 그래서 G는 골, 목표 설정, R은 리얼리티, 현실 확인, O는 옵션, 대안 찾기, will이 마지막 W가 will, 실행 의지 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저 실행 의지 확인은요. 그로우 모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구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ICAN 전략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게 실행 의지 확인이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얘는 대응이 안 돼요. 다음 문제. 그래서 정형화, 양육 지원, 상황 파악, 실행 계획 수립. 얘가 ICAN 전략 모형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엄청나네요. 3장입니다. 전화 서비스. 다음 중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주 대표적으로 워딩을 바꾸는 문제 스타일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22년 4월, 20년 11월, 18년 7월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18년 3월 달부터 22년 1월 달까지 총 14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유형까지 17번, 지금 보시는 문제가 18번째 문제 스타일입니다. 요 근래 4년 동안 출제가 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1번 고객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편견을 갖지 않으셔야죠. 2번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고객이 말한 것을 복창합니다. 네, 복창하시는 연습이 필요하세요. 3번 고객에게 계속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고요. 당연하죠. 내가 좀 듣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4번 조직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과연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방안에 들어갈까요? 왜 그러냐면 고객이 하는 말마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다 보니 결국 뭐가 될까요? 잘 들을 수가 없겠죠. 분명하게. 이해가죠?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 주의를 고객에게 집중합니다. 맞는 얘기죠. 당연히 주의를 집중하고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의 말을 정확히 들을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충분히 저희가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특히나 앞에서 다 동일 유형으로 이미 학습이 됐고 또는 학습하고 계시는 문제 스타일들, 레퍼런스가 이미 다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 문제 유형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영상만으로 충분히 난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도 감사드릴 일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네이버 제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시면 기출문제와 정답 이거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거 왜 그러냐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은행이 아니라는 둥 그냥 요약본 반나절 보면 붙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공부해서 취득하는 시험을 그렇게 저급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분명하게. 그죠? 그래서 저희는 다 반복 출제 패턴 거기에 대한 걸 제공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난 정말 한 번에 붙어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앞에 보이시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저 문제집 한 권이면 기본서의 재학습이라든가 오답 노트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22년도 지금 현재 동일 유형 기출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 반영되는 문제집이기도 합니다. 직접 와서 분석 자료를 확인해 보셔도 될 겁니다. 네, 충분히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참고하실 만한 하나의 카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무료 자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건 미리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 영상은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하기 싫은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경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